간으로 나왔는데 그게 연의 간이에요. 연간. 그러니까 연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간이라고 하는 거에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밖에. 그러면 월간과 연간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월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이라고 하는 나가 일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해서 얘기하죠. 명 전체가 나이기도 하고요. 근데 나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내 영역을 만들고 관계를 설정하려면 기준이 설정돼야 되잖아요. 사주, 팔자 전체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고유성도 나지만은 나와 관계돼서 형성되는 것도 나라고요. 그냥 지금 이렇게 나라고 하는 그냥 아무런 관계가 아닌 고립된 나도 나이지만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잖아요. 이것도 나죠.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관계들의 설정, 사회적인 나, 또 개인적인 나, 이렇게 관계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월간은 나라고 하는 것의 영역이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그게 사회성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두 개가 다 사회적 영역인데 그 영역의 조건이 이 월간은 가시적이고요. 실체적이라는 얘기죠. 영역의 한정이 일정 부분 나라고 하는 영향력 또는 나의 기억 또는 내 가시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월간은 그러한 영역에 대한 또는 에너지 장으로서의 실감나는 부분이라는 뜻이죠. 연간은 그거에 비해서 더 확장돼 있어요. 이쪽 구성보다 더 확장돼 있어요. 영역은 더 넓어졌는데 어떻다고요? 비가시적이에요. 실감나지 않아요. 이런 용어를 한마디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분명히 나와 연결이 돼 있는데 월간이라고 하는 영역은 나와 상당 부분 직접적 관계들이 설정돼 있어요. 내가 다니는 회사, 좀 더 영역을 한정한다면은 그 회사 안에서 자 저기 어디에 수원에 아주 큰 회사 있죠, 그죠? 네. 큰 회사 있잖아요, 그죠? 아무런 상관없어요, 저하고. 네. 삼성전자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삼성전자의 저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의 그 직원이 몇 명인지 잘 몰라요, 그죠? 어디 찾아보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삼성 수원에서 여기에 출근하는 나예요. 출근을 합니다. 그 메탄동에서 가까운 출근 이렇게 하죠. 출근을 어디로 하겠어요? 자기의 부서가 있겠죠, 그죠? 삼성전자 안에 무슨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책상이 있고 자기 부하 직원이 있고 자기가 하는 영역이 형성되겠죠. 그 영역이 월간이라고 하는 영역은 그렇게 자기가 직접 가시권 안에 있는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삼성전자라고 하는 영역은 자기한테 소속돼 있지만은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역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하고는 실감나지 않는 그러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중에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한 번도 만나고 부딪힌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묶여 있어요? 이렇게. 그게 연간이라고.
그게 연간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호프집에서 호프 한잔 합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봤어요. 몰라요. 근데 옷에 삼성전자라고 써 있어, 이렇게. 그럼 삼성전자 다니는가 보구나. 조심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연간이라고요. 뭔가 확장적 영역이고 나한테 나의 영역을 한정하는 거지만은 실감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보실 때 연간에서 작용한다는 것과 월간에서 작용한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직이나 업을 논할 때 연간에 있는 것과 월간에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네요. 나의 직업을 논할 때 연간에 있다면은 그만큼 뭐예요? 실권적 부분, 가시적 영역권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럼 직업적인 것의 영향력이 그만큼 떨어지죠. 월간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하는 것, 직업에 대한 가시적인 것, 실질적인 것, 영역의 확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죠. 그래서 월간은 그 사람의 직업을 결정하는 무슨 직업, 사회적, 대외적 직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자, 월간과 연간을 비교를 했지만은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연간이 있는데 이 연간이 연지에 근거했는지, 월지에 근거했는지, 일지에 근거했는지, 시지에 근거했는지 이렇게 그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그게 얘기하는 지금 우리가 사주를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이게 궁에 대한 파악이에요. 연간이 연지에 근거했어요. 자, 근거했다고 하는 것, 이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을 했어요. 근. 어디에다가 근을 했느냐. 그죠? 뿌리와 통했다 해서 통근이라고 하는데 그냥 연지에 근했다가 아니고요. 그 연지를 또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근한 연지에 근했어요. 연간이 연지에 근을 했어요. 근데 그 지가 생지인지 왕지인지 고지인지 구분해야죠. 그리고 생지인지 왕지인지 고지인지 구분하고 그 중에 어디서 나왔는지, 그게 여기에서 나왔는지 중기에서 나왔는지 정기에서 나왔는지 이런 건 바로 파악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 간은 그 지지라고 하는 것, 그 영역이 어떠한 영역이냐, 생지의 영역이냐 또는 왕지이냐,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거에 내용으로 투과됐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겠죠. 복잡한 건 아니에요. 이런 건 한 번에 이렇게 스캔이 다 돼야 돼요. 지금은 궁이 중심이니까 연간이 연지에 근거했다는 것은 내부적 에너지, 명의 내부적 에너지와 연관성이 상당 부분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것만 놓고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연간이라고 하는 전체성, 간접적 에너지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지만은 그게 내부적인 것과 어떠한 연관을 갖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밖의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오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지, 그걸 끌어들이는 조건들이 형성돼 있는지 이걸 따져야죠. 합을 해서 조금 유정하게 끌고 왔는지, 아니면은 연지에 근을 두고 있지만은 또 일지에도 근을 두고 있는지, 이렇게 그 근거들을 찾아오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그 단편적으로 논하는 거니까 연간이 연지에만 근했다면은 그 집의 울타리가, 이게 연이 울타리인데 울타리가 내부적 기준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밖에 형성돼 있고 그게 연지에서 나왔으니까 막연하다는 뜻이에요. 막연합니다. 나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뜻이죠. 연지의 근거에서 나왔으니까 상당한 자기 중심적 에너지이죠. 간지로 연결되어 있는. 근데 그게 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와 통로가 안 돼 있다면은 그 울타리는 기본적으로 내부적 에너지와의 괴리적 형태를 취한다는 뜻이에요. 연간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 첫인상이 어땠어요? 왜 말이 없어요? 옆집 아저씨 같은 푸근한. 그 사람을 가까이서 여러 번 만나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뭔가 이렇게 부딪혀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멀리서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보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얘기한 첫인상이잖아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첫인상 때문에 인생 조져요. 당연히 그 명의 아우라 같이 작용해요. 이렇게 연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에 의해서 이 안에 내부의 작용들이 한정되고 규정지죠. 그러니까 큰 틀로 얘기하면 나라고 하는 영역은 연을 벗어날 수 없어요. 나라고 하는 영역을 한정하는 것이 저 연이에요. 연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내가. 그리고 나의 시간은 저 연부터 시작이에요. 그죠? 그렇게 시간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거죠. 이게 시간으로는 나의 출발 시간이고요. 공간의 영역으로는 이 연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연주 밖에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명으로 얘기한다면 내 명의 연주는 나의 영역의 한계점이에요. 그러면은 외부의 다른 명이 또는 외부의 에너지가 나와 연결되려면은 처음 부딪히는 영역이겠네요. 그죠? 맨 처음 부딪히는 영역. 그게 연이에요. 연주, 연간, 연지라고요. 그러면은 밖에서 누가 나한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영역에 내 집에 활을 쏴요. 이렇게 정조준 해가지고 활 얘기하니 너무 고전적이네. 총을 쏩니다. 저 언덕 위에서 스나이퍼가 총을 씁니다. 그러면은 어디부터 부딪혀 들어오겠냐 이거죠. 그죠? 당연히 맨 가에 있는 울타리, 담장, 뭐 이렇게 가드를 쳤던 데부터 거쳐서 들어오겠죠, 에너지가. 나를 부딪히는 나의 가장 밖에 있는 장벽이에요. 그 울타리가 어떻게 돼 있느냐를 따지는 게 연을 보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안을 보호하는 형식을 잘 갖추고 있다면 그런 명은 외부의 살에 대한 대응 능력이 뛰어난 명이란 뜻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조상복이 있다. 연주가 잘 돼 있고 그게 내 안에, 그 안에 있는 에너지와 에너지에 긍정적 작용을 한다면은
그렇게 외부의 불편한 것들을 막아주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내 집 울타리가 잘 돼 있으면은 지나가던 강아지가 그 안에 들어와서 오줌 싸고 가지는 않죠. 울타리가 터져 있고 뭐 잘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지나가던 개가 들어와서 볼일 보고 가죠. 그잖아요. 내 영역이 뭔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저 연주, 그러니까 연간에 있는 것이 연주에 근거해서, 연지에 근거해서 영역이 힘을 갖고 잘 돼 있는데 그 자체로 나와 내부적으로 큰 연관은 없어도 그 자체가 에너지를 보호하고 뭔가 규정하고 한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잘 돼 있으면은 외부로 불측하게 들어오는 에너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필터하는 영역이 돼요. 그게 잘 안 돼 있는 명은 잘 다친다, 흉터가 많다, 조상복이 박하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 거죠. 그냥 우리 일상에서도 보면은 이게 남들은 그렇게 뭔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잘 피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는데 이 친구는 부딪히기만 하면 어디 피나고 깨지고 뭐 이래요. 스치기만 해도. 뭐에 노출돼 있다는 뜻이에요. 외부의 살기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당연히 외부의 살기에 노출돼 있는 병은 그 살에 대한 적응을 해요.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어쨌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한 연간은, 특히 연간, 우리가 얘기한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 구성이 더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지지는 실질적이고 확정된 에너지적인 부분이 더 강하고요. 그래서 연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연간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것을, 나라고 하는 개인적, 그냥 물리적인 오로지 나의 거울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를 포함한 나의 전체적 에너지를 대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연간도 일종의 무언가 나를 뭔가 표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는 구체적이고 확정적 에너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는, 현대 사회에서는 뭘 중요시해요? 그 개인 독자성을 중요시하잖아요. 이게 언제 이렇게 됐어요? 언제? 철학적으로는 데카르트에서 시작됐다고 하죠. 그죠? 그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나라의 근대의 조건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주장되는 게 쉽지 않았죠.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냥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속한 영역, 가문, 뭐 이런 것과 연관돼 있죠. 그러니까 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라고 하는 거의 전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고향, 나의 조상, 나의 가문,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나예요. 그냥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만나면 물어보잖아요. 어디 출신이세요? 어디 학교 나오셨어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상관이 있는 것처럼 물어보잖아요. 뭐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그 사람의 전체성을 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보여지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관계를 읽으려고 하는 거죠. 연간이 우리가 얘기하는 사주를 해석할 때 기준에서 볼 때 그 안에 일간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볼 때는 에너지의 작용이 간접화되어 있고 구체적이지 않죠. 전체성으로 형성되어 있지만은 그냥 한 덩어리의 나로 볼 때는 그 연간이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당신 성격은 어떻고 당신 직업은 어떻고 당신의 육친 관계는 어떻고 이러려면은 그런 걸 따지려면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일간에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일간 기준에 나 기준에 누구, 나의 부모, 나의 친구, 나의 여자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전체로 아우러져 있는 그 한 덩어리 돼 있는 나로부터 출발된 관계가 아니고 그냥 밖에서 덩어리로 보는 너, 나 이거잖아요. 그 연간이 연지에 두고 있다면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밖에 있는 에너지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이게 간여지둥으로 있는지 뭐 고지에서 나왔는지 뭐 여기에서 나왔는지 이런 근거들을 추론해서 또 추적해서 저 연간의 에너지는 어떠한 형태를 갖겠구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연간이 연지에 근거하고 다른 데 근거한 게 없다면은 막연한 거죠. 그죠? 나라고 하는 일간 기준으로 볼 때는 그 관계가 모호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쪽에 연지 또는 연간, 지금 연간을 중심으로 하니까 연간을 얘기할 때는 육친성의 부분, 여기에 이 친은 가깝다는 뜻이에요. 나와 가까운 걸 얘기하잖아요. 나와 가까운 여섯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 그게 육친이에요. 원래 유학에서의 이 친은 아버지를 얘기해요. 조금 포괄하면 부모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육친론의 육친을 정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관계에 가장 가까운 조건을 얘기하겠죠. 근데 이게 연으로 가 있다면은 나의 육친을 대입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배제하셔야 되죠. 가깝지 않잖아요. 그게 연지에서 투관돼 있는 연간이면은 관계성은 나의 육친적 관계성은 일단 배제하시란 얘기죠. 여기에 정제가 나와 있어요. 연간에. 남자 사주고 그러면 그 정제가 처이니까 처가 연간에 있네. 이건 이미 육친으로 어떤 거예요? 물 건너간 거예요. 건너갔다. 제가 뭐 어휘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려니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육친 대입하실 때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월을 근거해서 연으로 나갔어요. 월지를 근거해서 연으로 나갔다는 건 월지라고 하는 것이 내가 태어나서 성장해 온 과거잖아요. 내가 기억하는 과거예요. 이거니까 월지에서 연으로 나갔다는 것은 그 정제가 처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육친으로 얘기할 때는 부모와 연관될 가능성이 더 높지 처와 연관될 가능성보다. 이게 육친 배정하실 때 이 궁을 파악하지 않으시면은 육친 배정이 어려워요. 자, 재성이 성으로 얘기할 때 그냥 남자 기준으로 얘기하면 처이기도 하고요, 부이기도 하고요, 재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미두수에는 이게 다 나눠져 있어요. 재백궁, 부처궁, 부부궁이 따로 있고요, 부모궁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궁별로 따로따로 나눠져 있으니까 사주처럼 이렇게
모호하게 한 덩어리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사주에서는 이게 재성이라고 하는 거에 하나에 다 배정돼 있어요. 그래서 궁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잘못하시면은 저렇게 연내 있는 재성을 가지고 그것을 철하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연에 있으면은 이 친의 개념에서 멀어져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친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려면은 일지에서 나가든지 월지에서 나가든지 뭐 이런 관계성이 형성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도 연간으로 나갔다는 건 어떻다고요? 멀리 나갔다. 네, 인연이 밖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육친을 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육친 관계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재성이 일지에 작용해요. 그걸 아버지로 읽으셔야 되겠어요? 일지에 작용하면 당연히 여자로, 남자 사주나 여자 사주나 이걸 배우자의 관계로 읽으셔야죠. 그죠? 당연히 본인의 재물로 읽으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명은 자칫 남자 같으면 처와 재물을 등가시할 수도 있어요.